왜 CES조차도 푸드테크에 관심을 가지고 요즘 많은 기업들이 푸드테크에 뛰어들까요? 앞서 대표님 말씀하셨습니다. 의식주가 아니라 식위주라고. 이거는 한국소비자보호원에서 경련으로 조사하는 데도 보면 나와 있습니다. 국민 소비생활 분야별 중요도 변화라는 걸 경련으로 조사해서 발표하는데 보시다시피 우리가 의식주라고 흔히 부르지만 사람들 마인드 쉐어에 내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라고 했을 때 부동의 1등은 식품입니다. 원의 크기가 그 중요도인데 40몇 프로에 30몇 프로로 그 중요도는 왔다 갔다 할 수 있지만 한 번도 식품이 우리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영역을 벗어나 본 적은 없습니다. 그 다음이 이제 식품 다음에 의류라든지 주거, 교육, 금융 이런 식으로 그 식품을 제외한 나머지 분야는 그때그때 시대상에 따라 중요도가 바뀌긴 하지만 식품만큼은 우리 인생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고, 그러다 보니까 많은 기업들이 여기에 주목할 수밖에 없습니다. 결국은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식생활 패턴으로부터 소비자의 어떤 구매력, 소비자의 니즈를 알게 되면 이를 통해서 의주, 생활, 여가, 문화, 금융, 다른 어떤 소비자를 지배하는 많은 부분들의 소비 영향력을 판단할 수 있고, 결국은 식품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결국 라이프 플랫폼으로 진화할 수 있는 아주 좋은 단초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처음에 시작은 식품에서 시작하지 않았지만 많은 기업들이 궁극적으로는 식품 영역으로 들어오는 것 같습니다. 몇 가지 예를 들어보면 아마존이 1994년에 설립되어서 7년간 적자를 보다가 지금은 세계 최대의 플랫폼 회사가 되었습니다. 많은 영역으로 사업을 확장하고 있는데 가장 최근에 인수하기 시작한 걸 보면 결국은 홀푸드 마켓을 인수하고 아마존과 아마존 프레시 이런 식품을 다루는 영역, 결국 식생활의 패턴을 알고 그걸 지배하는 것이 라이프를 지배한다는 생각 때문에 결국 아마존도 지금은 푸드테크 영역에 들어와 있다라고 저희는 보고요. 야놀자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야놀자가 처음에 2005년에 설립되어서 처음에 호텔이나 모텔 같은 레저를 이제 아우르는 또 호텔 매니지먼트 시스템으로 시작을 했고, 최근 2년 전에 일본의 손정희의 비전 펀드로부터 10조 원 밸류로 2조 원을 투자를 받았을 때 투자 받은 이유를 알아보게 되면 야놀자가 처음에는 당연히 숙박이나 여행으로 플랫폼을 확대해서 레저 큐라든지 데일리 호텔이라든지 이런 숙박과 관련된 플랫폼을 인수하기 시작하다가 그 다음에는 어떤 그런 외식업체에서 많이 쓰이는 비품과 관련된 호텔 MRO 업체를 인수하고, 그 다음에 호텔 관리 시스템을 인수하고, 인터파크의 여행과 공연 부분을 인수하면서 일견 야놀자의 핵심 비즈니스와 관련된 영역으로 사업을 확장하다가 결국은 이들도 푸드테크로 진출합니다. 그래서 나우버스킹을 인수하고 도도포인트라든지 이런 F&B 고객 관리 솔루션을 다루는 회사로 인수하면서 결국은 야놀자 F&B 솔루션이라고 하는 회사를 만들었고, 싱가포르에서는 구스토엑스라는 JV를 설립해서 결국은 식품을 주는 자 라이프를 지배한다라는 어떤 측면에서 야놀자 또한 푸드테크의 가장 큰 기업으로 지금 결국 들어와 있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간판 제조업체 삼성전자는 누가 봐도 전자회사라고 볼 겁니다. 푸드와 전혀 관련이 없을 것 같지만 삼성이 최근에 맞춤형 가전이라고 하는 비스포크를 출시를 해서 많은 식품업체와 협업을 해서 어떤 QR코드 등을 통해서 간단하게 조리를 할 수 있는 조리기구의 혁명과 관련된 기기들을 냈습니다. 작년에 저희가 푸드테크 협의회에서 코엑스에서 푸드테크와 관련된 전시회를 할 때 삼성전자 요 사업을 추진했던 부사장님이 오셔서 발표를 하신 적이 있었는데, 단순히 이들은 가전을 다루는 것이 아니라 이것들을 식생활을 연구하기 위해서 내부적으로 삼성 푸드 플랫폼이라는 조직을 만들었고, 푸드 DNA라고 하는 그들 나름대로 한국인들 식생활들을 연구하는 조직을 별도로 갖고 있습니다. 결국은 어떤 영역에 있더라도 식품을 무시할 수 없고 식품으로는 결국 접점을 가지고 들어온다. 푸드테크가 이런 것들을 다 아우른다라고 저는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차피 기업 가치, 주가는 사실은 현재 가치보다는 미래 가치를 반영한다고들 얘기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주가라든지 가치는 조금씩 이제 변동이 있습니다만 작년 연말 기준으로 보면
CJ 제일제당이 53년도에 설립되었고 대상이 50년도에 설립되었고 대부분 5, 60년 된 전통의 식품 기업들이 제일제당을 빼고는 1조를 넘는 기업이 거의 없습니다. 매출은 3, 4조씩 돼도 기업 가치를 보면 대부분 몇 천억에 불과합니다. 근데 배달의 민족, 마켓컬리, 트위치, 프레시지 이런 기업들 최근에 들어온 거 보면 실제 매출은 그렇게 안 되지만 시장에서 평가받는 기업 가치는 이런 전통의 식품 기업을 훨씬 능가하는 것들을 볼 수 있습니다. 결국 식품을 중심으로 라이프테크로 우리가 진화할 수 있다는 미래 가치를 보는 것 같고 푸드테크의 가치는 이런 데서 찾을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글로벌리 푸드테크와 관련된 투자도 가장 활발한 분야고 유니콘 기업도 많이 출연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식품, 아무래도 푸드테크가 먹는 것과 관련되고 식품과 연관되다 보니까 우리가 현재까지 식품이다 하면 내식과 외식으로 나눴을 때 식품 제조업체와 외식업체 입장에서 푸드테크가 어떻게 나에게 영향을 주는지를 안 볼 수가 없는 것 같습니다. 식품 제조업체, 제일제당, 대상 이런 기업들을 보게 되면 이들 또한 어떤 푸드테크라고 하는 영역을 이제 선택이 아니라 필수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시대가 바뀌었기 때문이죠. 우리 흔히 말해서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 디지털 시대, 4차 산업혁명 시대라고 하는 어떤 촉발점에 의해서 업의 어떤 정의가 식품업계 또한 예외가 아니게 변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업의 특성이 과거에는 어떤 자산 기반의 어떤 규모의 경제가 결국 경쟁력이었다면 요즘은 데이터 기반의 맞춤형이 오히려 어떤 기업의 경쟁력을 좌우하게 되고 제품 서비스도 그러다 보니까 기존처럼 가성비, 저렴하고 성능 좋은이 아니라 나에게 더 적합한 나의 TPO에 맞는 이런 쪽으로 계속 바뀌고 있고 경쟁 생태계도 CJ가 대상과 풀무원과 오뚜기와 싸우는 게 아니라 이제는 쿠팡과 요즘 제통전쟁이라고 유통업체들과 치열한 경쟁하잖아요. 야놀자하고도 향후에 싸울 수 있고요. 결국 업을 뛰어넘는 플랫폼 구축 경쟁으로 내몰려 있기 때문에 어떤 식품은 식품으로만 볼 수 없는 상황이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외식업체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외식업체가 우리나라 AT에서 조사한 바로 보면 현재 한국의 외식업 시장 규모가 150조에서 160조 원 정도 되는 걸로 알려져 있습니다. 물론 여기에는 대기업이 운영하는 프랜차이즈도 있지만 90%는 대부분 소형, 중소형이거나 1인 창업 외식업이 대다수를 이루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보면 외식업은 결국은 농식품 혹은 축산업, 수산물을 가지고 원료로 음식을 만드는 업이다 보니까 150조 규모의 외식업을 지탱하는 것이 식자재 시장이 있습니다. 152조의 식자재 시장을 서빙하는 식자재 시장이 55조가 있는데 CJ 프레시웨이나 아홈 아니면 삼성 웰스토리 같은 대기업이 이 55조 시장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불과 10% 수준밖에 안 됩니다. 그럼 나머지 40조가 넘는 이 식자재 시장을 누가 다루냐? 한국에 거의 1000개 넘는 식자재 소형 업체들이 있다고 합니다. 우리가 맘앤팝이라고 하는 오토바이 하나 아니면 트럭 하나 갖고 동네 식당들의 어떤 식자재를 공급하는 업체들이 아직도 한국엔 많습니다. 대기업들은 돈이 되면 들어가야 되는데 40조가 넘는 이 시장에 대기업들이 들어가 있지 않았어요. 그동안 외식업을 서빙하는 이 식자재 시장이 이렇게 널려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유는 뻔하죠. 그 작은 업체들을 일일이 배송으로 맞춰주다 보면 기름값도 안 나온다. 이런 어떤 효율성의 문제. 그리고 작은 업체들 나중에 물건 팔고 나중에 받지 못하면 어떻게 되는가 하는 크레딧 리스크, 이런 여러 이유 때문에 시장이 그냥 그렇게 영세화된 업체들에 의해서 주도되는 시장이었습니다만 최근에 스타트업, 마켓보로, 오더히어로, 푸드팡 이런 어떤 스타트업들이 푸드테크의 기술, 디지털 기술을 가지고 앞서 말씀드렸던 영세한 업체들을, 다수의 업체들을 라우팅을 연결하고 크레딧 리스크를, 핀테크를 이용해서 또 적절하게 보장하면서 이 비어있는 시장들을 개척해 나갑니다. 이게 푸드테크가 만들어낸 식자재 시장의 변화죠. 그러다 보니까 배달을 먼저 했던 배민상회라든지 쿠팡이츠들이나 GS 비즈클럽이나 농협 같은 데서 이 시장이 되는구나, 푸드테크가 들어가니까 산업화가 되고 표준화가 되는구나 라고 뒤늦게 알게 돼서 이 시장에 좀 치열한 각축전이 벌어지고 뒤늦게 CJ 프레시웨이, 아홈, 그 다음에 웰스토리 등이 이 시장이 이렇게 열려 있는데 우리가 뭐 했나 해서 뒤늦게
CJ 프레시웨이가 마켓보로 지분 인수한다든지 모더히어나 푸드팡에 투자한다든지 하는 식으로 스타트업이 주도한 시장에 대기업이 뛰어드는 이런 것들이 뭐 단적으로 푸드테크가 만들어 나가는 어떤 산업 생태계 변화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외식업이 이런 식자재뿐만 아니라 이런 원료를 다루는 것도 이제 농업도 스마트팜으로 한다든지 아니면 어떤 정보를 유통하는 농업 플랫폼 그린랩스나 트리치 같은 회사들이 출연하면서 뭐 3조가 넘는 기업 가치를 받고 있고, 외식업이 또 후방으로 넘어가게 되면 이것들이 배송과 연결되고 공유 주방과 연결되고 물류와 연결되면서 수많은 푸드테크를 기반으로 한 스타트업들이 탄생하게 되면서 결국 이제 RMR이라고 하는 어떤 간편식 시장으로 넘어가면서 결국은 경계가 없어지는 이런 세상으로 변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식품 산업에서의 메가 트렌드도 업의 경계가 무너지면서 배달, 비대면 뭐 이런 식으로 많이 넘어갔죠.